우리 법제처에서 이제 정부 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 계획과 관련해서 그 정부 입법, 입법 계획을 제출하잖아요. 매년. 맞습니다. 1월달에. 이게 이제 이 행정부가 이제 법률 통해서 그 행정의 방향을 올해 한 해 동안의 행정의 방향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제가 벌써 이거 PPT가 있나요, 우리? 있구나. 입법 계획을 이제 제출한 걸 보면 매년 한 절반 가까이가 미제출이에요. 계속 나오는 게. 2016년에는 48, 2018년에는 53%, 2019년은 46%, 2019년에는 43%, 2019년이 5기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48%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그 매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렸던 이러이러한 입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입법 미제출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심하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나중에는 다 100%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 계획한 리스트에는 이제 100개가 올라가 있다면 50개밖에 안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이 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 목록 자체를. 예. 그럼 100%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아무리 정부가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이라는 게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집행 권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거나 입법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입법권을 정부가 이제 우리가 헌법상의 어떤 이 특성 때문에 이게 의회제가 아니지만 대통령자에서 입법 법률 제출권을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권한들을 좀 많이 정부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행정 집행하듯이 하면 안 된다. 특히 입법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준비해서 보고하고 보고한 거에서 이행을 하고 이행이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통제받고 하는 이런 관계를 꼭 가져야 된다. 그냥 정부에서 우리 기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법제처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 입법에 대한 의식이 그냥 예산 편성 계획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집행 계획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 그리고 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들로서는 동감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입법 계획이라는 게 결국 연초에 각 부처에서 연초는 그 전해 말에 이런 법을 우리가 한번 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는 건데 그 상황 그 단계에서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의 계획만 가지고 사실은 입법 계획을 지금 작성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그 후에 결국은 못하게 되면 입법계획을 변경해서 그냥 100%로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관행은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어 보여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대안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차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좀 틀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이게 이제 생각을 부처 간에 듭니다. 민주적 통제 기능이 작동해야 됩니다. 예, 법제처가 사실 그걸 하지 않으면 예.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가는 거예요. 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부처 간의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1월 달에 만약에 입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면 그거는 올해 이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정부 입법 계획이라는 걸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의원 입법을 하게 되는 것도 엄청나게 경우에 따라서는 파장을 줄 수가 있어요. 정부 입법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입법이 되는구나. 거기에 맞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예.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일단 성의 없이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보고 사전 준비가 없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예고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 입법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전수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예. 네.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 입법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이 정부 입법 계획을 해야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이게 좀 절차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의원 입법으로 일종의 이제 첨부 입법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런 한번 경우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의 그런 경우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네. 예, 지속적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입법 계획안이 올해 186건인가요? 186건인데 이거 PPT 또 있죠. 예. 맞죠. 단순 조문 변경이 46건이에요. 진짜 문구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를 저게 한 4분의 1 되잖아요. 4분의 1을 단순 조문 변경과 관련된 정부 입법을 이렇게 우리가 고시한다는 거가 제가 보기엔 이거 이 정부의 일종의 이제 행정력이 약간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런 거는 법제처에서 다 모아가지고 매년 단순한 문구 조정 같은 거 이런 건 법제처에서 모아서 국회에다 그냥 보내주면 돼요. 상임위별로. 자, 이런 식의 문구 변경 요구가 있다. 또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의원들이 알아서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그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달라. 근데 이걸 정부 입법 과정에서 이런 거가 일종의 어떤 숫자 채우기 비슷하게 돼버리면 일단 정부 입법의 권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좀 잘 네, 살펴봐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제도 개선이나 운영 개선을 좀 해주십사.